그냥 옛날 아날로그 TV나 세탁기나 또는 빔프로젝트 일부나 이런 어떤 그 저가형 전자기기들 제어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실제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대부분 보일러에는 저 AVR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저가형 전자기기를 제어할 때 사용되는 저가형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입니다. 그래서 그 CPU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윈도우즈가 아니라 굳이 우분투를 하겠다라고 굳이 하겠다는 친구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임구현 학생을 지금부터 큰 박수로 한번 모셔서 두 번째 세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탕에 있는 외부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외부로 슬라이드를 쉐어링해서 쫙 돌려서 앞에 보이는 컴퓨터 제 겁니다. 굉장히 파이어폭스 단순하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어제 새벽에 발표까지 참고하시면서 보시라고 PDF 파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일단 바탕화면에 다운받아 구글링을 다운받아 놓으셨는데 이거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프레젠테이션은 프레이즈라는 데서 처음 해보는 성장인데요. 한번 해봤습니다. 그건 아닌데. 예, 이제 정상적인 환경이 다 갖춰졌는데요. 예,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AVR과 우분투, 우분투에서 AVR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발표를 맡은 이구현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AVR이랑 우분투를 만나게 된 계기는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인베디드 쪽으로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이제 AVR을 만나게 됐고요. 그 계기로 아까 뻔뻔한 사장님 만나고 또 우분투 커뮤니티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까 뻔뻔한 사장님이 그 쉬는 시간에 우분투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AVR 개발 때 사용하는 점은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저 잠시 제 소개 간단히 하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전국통신학과 3학년 이구현 학생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AVR 프릭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은 AVR의 미친놈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그 윤주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AVR을 그 어덜트 비디오 리얼라이제이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사실 AVR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베디드 쓰이는 MCU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뜻하고요. 그리고 프리스라는 말이 뭐 어디 열정적인 사람, 미친놈 그런 뜻을 갖는데 제가 또 이게 사실 해외 웹사이트 이름입니다. 우분투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그 AVR 프리스라는 AVR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이트를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도 AVR에 미친 사람처럼 진짜 되고 싶어서 제 소개를 이렇게 AVR 프릭이라고 해봤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목차죠. 저 프레이즈라는 툴을 저도 처음 써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자유로운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해서 이렇게 목차도 진행을 왔는데요. 이렇게 발표 순서는 보다시피 1, 2, 3, 4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에 4번에서 제가 지금 키트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데모 영상을 통해서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무섭게 쳐다보시는데요. 예, 예비역 1년 차입니다. 기억해 봐주세요. 이제 메인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버벅거림이 있는데요. 이게 메인 화면입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아빠랑 아이가 있는데요. 발표는 약간의 스토리텔링 기법이 있는 그런 발표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에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스토리가 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방금 사진의 이제 스토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이 그림책의 내용이고요. 제가 아직 미혼이라 애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애가 생기면은 아마 아빠라는 말이 제일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아빠라는 말을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빠가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몸짓이나 이런 말로 이제 아빠 해보라고 아빠 해봐 아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러면 이제 아기가 아바 이런 디버깅 과정을 몇 번 거쳐가지고 이제 아빠라는 말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 안 드렸군요. 예, 아기는 저희 방금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슬라이드에서요, 그 아이는 이제 AVR 칩으로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아빠는 전화 여러 가지 유저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림책은 이제 아빠가 설명해 줄 때 쓰는 툴, 이제 개발 환경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아까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아까 그 박광사님이 유명한 대표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인베디드 시스템 이제 숲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보고 나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고를 따라서 절로 하시는데요. 예, 저기 보시면은 저 사진의 주인공은 사실 저 이쁜 누나가 아니라 저 밑에 이쁜 누나가 공개고 있는 저 프린터입니다. 예, 저도 부러운데요. 예, 저 프린터의 용도가 저 누나처럼 저 자신의 섹시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물론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저 프린터의 용도는 사실 텍스트나 이미지를 출력하는 데 그게 주 용도죠. 그런 것처럼 인베디드 시스템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시스템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린터나 리모컨, 냉장고 같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시스템에 그 AVR 칩이 쓰이고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숲을 봤으니까 나무를 보러 갈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유명한님 시선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 이게 사실 이게 저의 소심한 복수였고요. 이게 사실 세미나의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숲을 벗으니까 이제 나무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제 중요한 AVR 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기를 AVR 칩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트메가 128이라고 그 AVR에서 제공하는 8비트 X메가 시리즈 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칩이 굉장히 프레시네론도 크고 뭐 제가 농담으로 그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뭐 포트도 53개나 제공하고 항상 되게 기능이 많은 칩인데요. 예, 아기를 이 AVR로 그 비유한 이유를 잠시 설명을 하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좋다 싫다는 감정밖에 없고 표현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갓 나왔는데 막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컴퓨터 이 CPU도 0과 1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0과 1밖에 모르는 이 단순하지만 가능성이 무한한 이 칩을 아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가세요. 이제 아빠가 이제 아이라고 말할게요. 이 ABR한테 이제 바이너리로 얘기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로스 컴파일이 필요합니다. 크로스 컴파일을 하기 위한 세 가지 패키지를 알아볼 텐데요. 저는 이거를 컴파일 삼총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다들 잘 아시겠지만 GCC에서 제공하는 AVR 컴파일러가 필요하고요. 또 라이브러리 파일이 필요하고, 또 바이너리 유틸즈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리즘으로 간단히 배워봤는데요. 예, 물론 뭐 컴파일 과정에 대해서는 다 소프트웨어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다 아시겠는데요. 예,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뭐 사전 파일이 만들어지고, 문법 오류가 없으면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 미래퍼 파일이 만들어지고, 또 바이너리 유틸즈에 있는 이제 유커한테 컴파일러가 라이브러리 참고해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AVR 칩에 실을 거니까 실행 파일이 ESB 파일이 아닌 이제 헤더가 없는 헥사 파일로 스타처럼 헥사 파일을 만들 건데요. 이걸 이제 뒤에서 ISP를 이용해서 AVR 칩에 이제 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 패키지가 사실 그림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그림책이 되게 많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아이한테 쉽게 가르쳐야 될 거는 아빠의 몫이라 생각해서 아빠 머리 쪽에다 놨는데요. 이제 AVR 알아봤고, 또 이제 아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주 목적이 이제 그림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은 아까 툴로 표현했는데요. 이 이클립스를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 이클립스가 아니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세요. 예. 이클립스는 IBM에서 공개한 엔진을 바탕으로 여러 언어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 플러그인을 제공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AVR을 개발할 거니까 AVR 플러그인을 또 쓸 거고요. 근데 크로스 컴파일 할 때 C언어를 AVR을 완벽히 지원을 하니까 C 데벨로퍼 툴즈의 약자인 이클립스 CDT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아까 ISP의 장점 중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 ISP 기능이라고 인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약자인데요. 예, 다른 MCU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칩을 사용하려면 이제 프로그램을 심을 때 룸라이터가 필요한데, 이 AVR 칩은 룸라이터 필요 없이 저런 케이블을 사용해가지고 바로 이제 AVR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루트에서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드라이버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ISP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AVR 두두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 이거 어떻게 적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 원래 오토파일 시스템을 뺐어서 썼다가 뺐어서 3총사였다가 2총사로 저기 못하게 나있는데요. 예, 제가 이 USB를 잡는데 유저 스페이스 디바이스라고 하죠. 저 UDEV라고 써져 있는 저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요. 예. 그 디바이스가 이제 작동하는 순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작동을 하고요. 또 이걸 또 쉽게 보기 위해서 또 알고리즘을 약간 그려왔습니다. 예. ISP가 삽입하면은 오토파일 시스템에 의해서 ISP가 자동으로 이제 USB가 자동으로 마운트되고요. 예. 프레임워크인 한 플러그가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유저 디바이스 데모를 이제 구출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저 디바이스 그 데몬이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찾게 되는 시스템 파일 시스템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그 참고해가지고 이제 그 USB ISP 이제 라이브러리 찾으면 되는데 저희가 쓰는 ISP가 이제 라이브러리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장치 파일이 그 생성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시험 때는 이 ISP 루즈라는 파일을 만들어주고 이제 정상 작동하게 하는 것을 할 텐데요.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 다 끝났고요. 이 그림에 대한 이제 설명은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데모를 볼 텐데요. 이 데모는 그 부산에서 소래성님이 가르쳐주신 카잠이랑 오픈샷을 이용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참 복습도 잘하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이클립스를 까는 거는 뭐 다 잘 하시겠지만 우분투 전제가 이제 저같이 초보자인 걸 이용해서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를 통해서 한 걸로 했고요. 예, 명령어로 하는 것도 같이 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ABR 삼총사를 이제 하나씩 찾아서 깔기 귀찮으니까 명령어로 찾아서 깔 건데요. 이게 전체 화면 같은데요. 이거 명령어나 뭐 이런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PDF 파일에 다 적어놨거든요. 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단축키를 까먹어가지고요. 그 카잠 쓸 때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서 하는 걸 보이는데요. 이제 플러그인 설치하는 걸 보시게 될 텐데요. 제가 그 우분투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그 PDF 파일에 URL 주소를 이제 그 윈도우 밑에 그 GPU 소프트웨어 인스톨인가 그 밑에 들어가면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ABR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패키지 설정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이클립스에서 그 ABR 파일을 크로스 컴파일 할 수 있는 화면이 구성되는데요. 예, 보안에 대한 동의할 건지 원인이 잠깐 뜨고요. 이제 다시 리스타트를 하고 나면은 그 ABR 플러그인 개발 환경인데 이제 이클립스가 실행이 될 텐데요. 이제 다음은 아마 코딩하고 컴파일하는 거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동영상을 볼 때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작은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ABR은 시연으로 해서요, C 프로젝트로 이제 들어가시면요. 그 ABR 툴진이 깔려 있으니까 ABR 크로스 컴파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 네임을 설정하면은 그 ABR에서 제공하는 MCU랑 이제 클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키트는 그 16MHz라 가지고 이렇게 16MHz 홈이 6개죠. 이렇게 설정해 줬는데요. 이 환경 볼 거냐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졌는데요.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코딩하는 거 뭐 그런 게 나올 텐데요. 코딩하는 거는 그냥 되는 소스를 이제 쌓았습니다. 이제 소스 폴더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헤더 파일이랑 소스 파일을 넣어서 하면 되는데 아빠라는 말을 아까 띄우기 위해서 그 캐릭터 ICD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디버깅 해본 거, 미리 실행해서 된 파일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헤더 파일에 이제 캐릭터 ICD에 대한 코드가 적혀 있는 것을 이제 옮겨놓을 겁니다. 예, LCD 초기화하는 소스가 보이고요. 끝나고 끝날 거 아니에요. 예, 소스에 약간 경고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디버깅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경고가 뜨고요. 릴리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오브젝트 파일이 ELF 파일이랑 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한 이제 헥사 파일이 만들어진 것이 보여집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알아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저 디바이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정해 주는 걸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제가 VR 에디터 환경이 어색해가지고 GLDT로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추가의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아이디 벤더나 뭐 시리얼 정보나 같은 게 라이브러리에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ISP 묘주라는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해줄 건데요. 저장을 한 다음에 다이얼아웃이 어떻게 어디 되는지 블로그를 치고 USB를 껐다 뺐다 끼면 이제 아마 정상적으로 이름을 또 묘주 파일을 뭐 60-AVI ISP.묘주라고 바꾸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왜 저렇게 바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컴파일에서 헥사 파일이 있는 그 아까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릴리즈 밑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test.hex 파일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AVI 툴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겁니다. 예, 아테네가 128에다가 AVI ISP MK2라는 프로그래머를 사용해서 포트넷 USB를 사용해서 test.hex 파일을 프로그래밍 시켜라 이렇게 하면 이제 AVR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고요. 실제로 되는지 제가 키트를 안 가져가지고 동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되게 복잡한데요. 예, 아까 그 AVR를 사용해서 이제 컴파일하는 과정이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AVR한테 이게 문제져서 잘 안 나오네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파더라고 외국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더라는 글자가 출력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서 이제 넣으면 이제 되는 것이 보입니다. 참고로 키트는 또 제가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발표가 끝났는데요. 뭐 물어보고 싶은 것이나 뭐 잘못된 게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집에서 찾아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 물어요? 예. 추가 설명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좀 궁금한 게 좀 많은데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여기 그 ABR CC를 지금 본체에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 윈도우에서 윈 ABR 말씀하시는 거죠? 예. ABS 2에 썼을 때 똑같이 ABR CC 쓰는데 예. 이게 같은 버전대로 쓰는 건지. 어떤 버전은? 그거는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아트메가 지금 ABS 2 5 같은 경우는 아트메가 8하고 16이나 이런 종류 있잖아요. 알았어. 어떻게 그 혹시 들으실 때 좀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네, 그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AVR이니 인베디드니 전혀 모르시는 분들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어떤 하드웨어 막 이런 거 만들 때 들어가는 뭔가 보드가 하나 있었고, 이거를 우분투 노트북에 연결해서 뭔가 작업을 했더니 얘가 뭔가 이렇게 동작을 했던 것까지는 보셨던 것 같으세요? 네. 그죠? 나중에 그 보드를 나중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뭐 보일러나 빔 프로젝트나 아까 이제 이 친구가 제안 그 예세로 보였던 프린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프린터 하드웨어는 우리 이 스마트폰보다 더 어려워요. 프린터는. 그래서 8비트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제품을 하나 만들 때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삼성에서는 하드디스크 나오죠. 삼성에서 하드디스크 나오는데 LG에서 하드디스크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삼성에서 프린트 만들죠. LG 프린터 있나요? 네. 있어요? 따로 있나? 합작품 아니야? LG 프린터가 있다고요? 잉크젯? LG 프린터가 있어요? LG 상사에서 수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수입해서 파는 거 아니야? LG? LG 상사에서 수입을 레이저를 잠깐 합작시켜 가지고 기술 이전을 가장 많이 아무튼 그죠? 예. 봤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LG는 원래 그 우리나라의 가전기기를 가장 처음에 만든 데가 금성사라고 하는 LG의 모체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FM 라디오, 사석 라디오 그거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LG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전자기술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자기네가 시발점이라고 하는 자기의 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자기기만 어떤 자기네 어떤 프라이드라고 생각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하드디스크가 순수 전자기기가 아니에요? 돌죠. 실린더 헤더라고 해서 핀이 돌죠. 그것도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플래시 메모리랑 달리 하드디스크는 기계가 있어요. 프린터도 잉크젯 레이저 이것만 쏘는 게 아니라 종이가 막힘없이 또 정확하게 고속으로 쏘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짝짝짝짝짝 돼야 프린터가 고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자와 메카닉이라고 하는 기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타 분야만에 붙일 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걸 떠나서 LG는 그걸 안 하려고 했고, 다만 이제 그 사업 분야가 좀 좁아드는 문제가 있어서 수입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AVR이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최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안드로이드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분투 기반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개발합니다. 이 보드 대신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보드를 그대로 놓고 그대로 작업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우분투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8비트 저는 저가형 기반의 이렇게 보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윈도우즈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질문한 것도 윈도우즈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제가 이제 얘기 드렸듯이 우분투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것 중에 어떤 한 시도고요. 왜 그러면 윈도우즈는 저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넥스트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럼 그렇게 하지 왜 우분투를 씁니까? 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평생 AVR 하나만 할 거면 평생 보일러나 뭐 세탁기나, 요새 세탁기도 32비트 써요. 그 버블 샥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좋은 거는 다 32비트 씁니다. 8비트 안 써요. 근데 어쨌거나 저가형 제품만 만들겠다고 하면 윈도우즈에 쓰면 돼요. 네, 바뀌어요. 그런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또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뭐 이런 것도 한번 접해보라는 취지로 한번 제가 사실은 저 친구한테 시킨 거고요. 저 친구가
아까 PT 구성이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더 재밌어서 그런 거 하나. 물론 이제 그 프린터 사진이 좋았다는 이런 얘기는 굳이 뭐 필요 없겠지만 아무튼 그 이런 구성을 했던 거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서 아주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저 친구는 저희가 세미나를 발표할 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이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질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인베디드 얘기 나왔는데 인베디드는 말 그대로 이런 우리가 쓰는 이런 PC는 인베디드 시스템하고 좀 완전 반대되는 경우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노트북을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교육용으로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갔어요. 오늘 저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HD급 영화를 제가 여기서 혼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소리는 밖으로 절대 안 나가는 어떤 그런 영화들. 뭘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영화들을 볼 때는 그때는 이 노트북이 교육용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감상용으로 바뀌어요. 지금 하드웨어는 전혀 바뀐 게 없는데 그죠? 이걸 들고 또 집에 가서 제 와이프한테 줬더니 와이프가 또 자기 요새 좀 뭐 재능교육 팀장이에요. 또 그거 됐으니까 또 뭐 이렇게 뭐 블라우스를 사고 갑자기 집에 뭐 구두가 몇 켤레가 좀 늘기 시작하고 뭐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쇼핑할 용도로 물론 이거 쓸 수는 없습니다. 우분투는 안 돼요 쇼핑. 그렇지만 아무튼 예를 들면 그걸 썼다. 하드웨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죠. 근데 쓰는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에 따라서 자꾸 용도가 바뀌는 시스템을 범용 시스템이라고 해요. 제너럴 퍼포스 시스템. 범용이죠. 어떤 용 쓸지 모르니까. 근데 인베디드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프린터 물론 이제 그런 섹션 용도로 쓸 수도 있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용도가 아니라 프린터는 누구를 주도로 해도 프린팅하는 용도 하나로만 씁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 칩 사진이 있었죠? 칩 사진 기억나요? 아기 거로 칩 하나 했던 거. 굉장히 작은 칩인데 그 조그마한 칩 안에 우리가 컴퓨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CPU, 그 다음에 메모리도 있어야 되죠? 하드디스크도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기본 필수잖아요. 그 조그마한 칩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칩 안에. 그러니까 PCB라고 불리는 이 보드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이게 작아지면 뭐가 좋으냐면 인베디드 시스템의 정의는 딱 하나예요. 비용 절감이에요. 무조건 비용 기반으로. 그러니까 칩도 작게 만들어야 왜 좋으냐? PCB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쓰는 컴퓨터 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면 큰 원판이 하나 있고 정해진 사이즈예요. 그럼 내가 만들려고 하는 보드 사이즈가 있으면 그 사이즈를 이렇게 재단에서 잘라서 뽑아내겠죠. 보드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한 판에서 뽑아내는 개수가 많아지겠죠. 싸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만들려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작게 그래서 요새 나노 테크놀로지가 그런 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칩을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컴파일러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결과물을 이 보드 안에 또 부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카피를 하든 뭐 하든. 근데 이 녀석은 우리 노트북 같은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 카피나 이런 게 안 돼요. USB로 복사해가지고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찍어내듯이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세팅해서 실제 그림을 공략시키는 과정이 약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할 때는 우분투를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하셨어도 저는 굉장히 좀 감사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여기 설명한 것 중에 몇 가지 틀린 내용이 약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부연 설명하고 아까 질문 중에 첫 번째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건 리눅스에서 사용했던 거를 윈도우적으로 다시 컨버전한 거예요. 근데 이 컨버전하는 팀과 리눅스 쪽에 원래 만드는 팀은 서로 다른 팀이에요. 그러니까 버전이 같을 리가 없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좀 별개 얘기인데 아까 AVR 자칭 프리기라고 했었잖아요. 원래는 프리기 아니죠. S부터요. 그래서
프릭이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덕후나 변태 같은 걸 얘기할 때는 S가 붙습니다. 그래서 AVR 프릭스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고요.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그 시사 정말 핵심 엔지니어가 AVR용 우리 알고 있는 GCC 컴파일러 있죠. 그 GCC 컴파일러를 AVR 프로세서 그룹용으로 컨버전한 건데 그게 어마어마한 어느 정도의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AVR이라는 게 좋아요. 그 조그만한 게 그거 좋다고 리눅스 커널 소스를 뜯어붙일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리눅스 커널 소스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복잡한 소스 코드가 컴파일러예요. 그걸 뜯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GCC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8비트 저가형 프로세서에 맞게끔 변형한 건 AVR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뭐 아트메가 128이라고 그 사진 있죠? 사실 이건 웃긴 게 제가 이제 외국인하고 얘기할 때 아트메가 128처럼 얘기하면 외국인들 못 알아들어요. 128은 한글이죠. 아트메가는 영어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하는 말은 아트메가 128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128 얘기하든지 80몰 프로세서도 얘기할 때 80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종류가 이런 정말 대단한 사람이 우리가 프릭스라는 용어를 써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어려운 얘기이고 사실은 좀 저도 잠깐 살짝 졸았었는데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금은 우리가 명령어를 내려야 되는데 우분투는 명령 없이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잖아요. 중간에 아까 이클립스 나왔던 것도. 근데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이것도 GUI적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니까 관심을 갖고 좀 많이 써달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또 질문 또 혹시 만약에 크리티컬하게 디프레스에서 굉장히 깊어질 것 같은 경우는 이따 이거 하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AV 스튜디오 5에서 윈도우에서 나올 때는 지금 스튜디오 5 같은 경우는 아트메가 카라고 신청은 지금 안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컴파일을 지원을 하는지 지원 아까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AVR 스튜디오는 이건 조금 웃긴 얘기인데 옛날에는 CPU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칩 하나 찍어내는 시간 걸리니까. 근데 지금은 칩 찍어내는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칩 나오는 시간이 더 빠르니까 원래는 칩이 나오면 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이걸 지원하는 형태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AVR GCC라고 불리는 거는 그냥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누가 돈을 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땡기면 지원해주고 아니면 술 먹고 띵 같은 거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애정감처럼 참 이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아트메리라는 회사에서 칩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칩 나오는 속도에 얘네가 부응을 못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트메리라고 하는 그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팀을 꾸렸어요. 그리고 이 팀이 지금은 직접 AVR 스튜디오에 포함될 수 있는 윈 AVR 그 코드를 가져다가 내부에서 직접 개발해서 릴리즈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윈 AVR 설치하고 에버스를 따로 설치했죠. 지금 통합 버전 5부터는 그냥 하나로 설치해드리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드웨어 속도가 훨씬 더 지금은 거의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나노 테크놀로지가 더 발달해서 무지 빨라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 저희처럼 이제 현업에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개발비가 줄이는 게 가장 큰 이슈.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슈 때문에 제가 계속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좋은 점은 결국 표준화가 가능하니까 모든 개발자들이 동일한 표준 환경에서 개발하면 뭔가 문제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짓거리고 다닙니다. 뭐 어디까지 나와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아직 예비역 1년차밖에 안 되는 저런 아저씨 같은 스타일의 저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좀 부탁드리고요.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저 시계로 3시 15분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답변 피실 분들은 피시고 잠깐 뭐 음료수 한잔 마시고 쉬었다가 3시 15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